감염병 확산 초기 당당했던 일본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 내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전국에 걸쳐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에 따라 일본 열도 각지에 외출 자제 요청, 흥행시설 이용 제한 요청 및 지시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긴급 사태를 1개월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됨에 따라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없다는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바로 검사 체계입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1000명당 2.8명, 즉 약 0.18%의 낮은 검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000명당 11.7명의 검사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루 2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평균 8,000건 정도를 겨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사 횟수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마당에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한 장관의 검사 세칙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은 확진자와 접촉 후 24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한 뒤 26일 음성 판정을 받고 27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언뜻 보면 문제시되지 않을 일이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열에 발려할 상태에서 4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검사 기술과 이에 따른 확실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방역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방역 기법을 전수하며 세계 안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도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본과 같은 태도로 위기를 자초할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체계가 너무 과하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의 직격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지자체와 언론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공수할 의지를 보였고 이는 미국의 최악의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로 유명세를 떨친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가장 발빠르게 한국의 진단 키트를 공수했고 이에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현재 공수해온 진단 키트는 비밀 장소에 보관 중이고 주립 경호원 1,300여 명과 경찰 800여 명을 동원해 지키고 있다라며 애물단지 모시듯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부 역시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하며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3개 업체가 75만 개의 진단 키트를 수출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진단 키트를 제공해준 우리나라 정부에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중앙정부가 여전히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도 미국의 호건 주지사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어떤 편은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에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며 지원을 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쿠오카 지역의 유력 인사 역시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 키트의 구입에 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몇몇 언론사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도움을 즉시 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즈키 특파원의 말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지만 일본이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외교적 문제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겁내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혼자만의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일본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염병 진단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요코하마 소재의 민간 검사업체 보건과학연구소에서 하루에 38건의 판정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서 아이치현 위생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일본의 진단 기술에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시키기도 하고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집에서 숨지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응급 이송 거부가 9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구급 이송 곤란 사안이 일주일 새 1,65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유증상자를 거부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일본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질서의 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의 질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도와 빈집털이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이후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가게에 당장 문을 닫으라고 익명으로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자숙 경찰들이 SNS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의 여러 네티즌들은 한국에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희망이 있다는 건 너무 부럽구나. 일본은 언제가 될런지 라며 한국에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객기를 부리듯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염병 해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정치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듯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한 개헌에 대해서도 아베 체제에서의 개헌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58%로 줄을 이뤘습니다. 지난 3일 NHK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는 아베 총리가 개헌 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반증해 주었습니다. 많은 일본 언론 역시 더 이상 아베 총리를 감싸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 극우 신문사인 산케이 신문도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토 아키라 아사히 신문 기자는 일본이 살 길은 아베를 추방하고 한국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대책을 위해 하나부터 열끝까지 배우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 역시 뒤늦게 한국에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웃나라이자 중요한 나라라며 함께 대응을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상황이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가 먼저 요청해온 협력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서 함께하고자 한다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과거 한국 전쟁 참전국을 대상으로 과거에 감사함을 표하며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권인 아베 정부와는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영토 문제 등 외교적 부분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되 인도적 차원에서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고베시에서만 약 4만 명의 시민이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접국으로서 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한국식 방역체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전 지구적 협력적 태도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진단키트를 수출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향한 찬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는 한국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진단키트의 판매로 얻는 이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필수왕이었습니다.